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먹고 사는 비단금TV의 비단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소식으로 소통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양에서 군복무했던 그때 그 추억을 되살리면서 북한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북한군이 7월부터 9월까지 하기훈련 기간인데 제가 있을 때도 일기훈련만 본격적으로 훈련을 진행을 하고 하기훈련부터는 농사철이기 때문에 농사도 짓고 그리고 또 미진된 진지보수도 하고 그리고 북한 정부의 그 국가에서 진행되는 모든 공사들에 군대가 다 동원이 돼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열병식 75주년을 맞으면서 진행하는 군인들의 그 훈련에 이어서 또 태풍으로부터 인한 수해지역 복구건설까지 거기에 식량 문제 난까지 해결해 나서야 되는 현재 북한 군인들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은 소식에 따르면 수해에 이어서 열병식의 콩농사까지 북한 하기훈련이 사실상 중단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하기훈련을 최소화하고 수해 지역에 집중하라는 최고사령관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북한의 최고사령관으로 지금 김정은이가 항해북도 운파군 최대로 피해가 많은 수해 지역에 직접 방문했다라는 이런 명목하에 수해 피해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북한의 최고 지도자, 최고 사령관이 내려갔던 항해북도 이 피해 지역에 중앙당 부위원장들도 안 내려갈 수가 없죠. 이것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가는 걸음걸음 현지 지도의 걸음걸음마다의 그 아래 일꾼들도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전년지대, 최전년지대에는 월북자가 생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전투태세가 들어가서 강도 높은 훈련을 예상을 했었는데 수해로 인한 피해 지역 때문에 이런 훈련들이 다 중지되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당 창건 75주년을 맞으면서 진행하는 열병식 행사에 23,000명이라는 인원이 훈련에서 빠지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현재 북한군 훈련이 하기훈련이라고 하면서 1호 전투 태세로 들어간다라는 이런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한다라고는 하지만 당 창건 열병식에 23,000명이 빠지고 또 수해 지역으로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훈련에 참여할 인원이 얼마 없다라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전쟁 준비에 완성을 한다라고 하면서 훈련에 맹훈련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훈련은 정말 꿈도 꾸지 못하는 이런 실정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군복무할 때도 그랬거든요. 북한군의 훈련은 일기훈련 때만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지 하기훈련 때는 훈련을 한 달 앞시고 다 건설에 동원되는 것이 많거든요. 그리고 북한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겨울에는 절대 건설을 못합니다. 힘든 부분에 군인들이 어깨를 들이밀고 모든 건설,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을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하기훈련은 사실상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훈련 준비 또는 사회주의 건설, 이것이 북한군의 하기훈련입니다. 그리고 북한군은 식량도 다 자체로 해결해 먹으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전과 달리 다 정부에서 공급해 주는 것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어서 다 자체 부업으로 군대 식량을 해결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 식량도 해결을 해야 되지, 각 구분돼서 떨어진 건설도 해야 되지, 훈련도 해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같은 부대라도 다 사방팔방 흩어져 가지고 훈련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지적입니다. 이렇게 식량이 부족한 북한군이다 보니까 이번에 수해로 인한 피해 지역들에 벌써부터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나가서 각 부대의 군량미 확보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가을이라고 하면 언제부터입니까? 9월부터 10월, 특히 10월달 돼야 모든 것이 북한에는 날씨 조건으로 봤을 때 10월에 가을을 하는데 벌써부터 지금 식량 때문에 군인들이 피해 지역뿐만이 아닌 각 농장들에 내려가서 군량미 확보에 나섰다는 것은 북한군이 얼마나 식량이 긴급한가에 대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이 군부의 식량을 정부에서부터 보장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 군부대들이 위치하고 있는 그 주변 농장들에서 각 부대들을 담당을 해가지고 식량을 보장해 줄 때 대한 이런 지시가 이미 전에 내려갔기 때문에 군부대들에서 그 식량을 확보하려고 지금 가을도 되기 전에 벌써 식량 구입에 나선 겁니다. 제가 군복무 할 때도 우리 부대 그 주변에 있는 농장들에서 가지나 오이, 고추 이런 여름 농작물들을 주변 인근 농장들에서 다 보장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모자라는 것은 군부대에서 각 부대들에서 자체로 부업을 해서 먹고, 이것이 벌써 김일성, 김정일 이때부터 내려오는 그 체제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이 계속 내려오는 상태에서 또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이 봉쇄되고 경제적으로 인해서 경제 봉쇄가 되고 이렇게 봉쇄 저렇게 봉쇄 다 봉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된 식량으로 군부대 군인들의 식량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장들에서 아우성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군부대 농장을 따로 절반을 뚝 떼어져서 봄철부터 농사를 짓게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군부의 식량을 보장하고 우리도 힘에 붙인다 하면서 이제는 농장들에서도 대놓고 공공연히 막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전 같으면 뭐 당연한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북한도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군부대에 대한 의견도 말하는 걸 보니까 변하긴 변했네요. 하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북한 농장들에는 무장을 다 준비한 무장 군인들이 주변 각 농장들의 식량을 확보하고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항해남도 지역에는 수해로 인해서 피해복구 지역에 나온 군인들과 함께 또 식량을 확보하러 나온 무장 군인들까지 온통 군인들 천지라고 농장원들이 이구동성 분분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군인들과 농장원들 사이에 또는 군 식량을 확보하는 이런 과정에 무장을 하고 나간 무장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성격상 또 티격태격 하다 보면 또 무장 충돌도 일어나고 총기 사건도 일어나고 이러거든요. 참 북한을 지키는 북한 군인들의 식량, 군인들을 선군 정치라고 하고 군인들로서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북한 정부에서 북한 군인들에게 식량을 줄 만한 그런 능력도 안 되고 있는 이런 북한의 현실을 놓고 참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 아픈 현실에 마음이 먹먹합니다. 그것도 북한 군인들은 군 생활을 10년이나 하지 않습니까? 다 10년 이상씩 하는데 그 10년 동안 집에도 못 가고 계속 이런 생활을 매 해마다 반복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북한 군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정말 처음으로 한국 군인들을 봤을 때 판문점 들어갈 때 헌병 이런 군인들 보면서 정말 얼굴색의 피부가 너무 좋고 키도 크고 너무 멋지게 생기고 진짜 미남이었어요. 얼마나 이쁘고 멋지게 생겼는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 군인들은 키도 작고 얼굴도 새까맣게 피부도 안 좋고 이런 군인들인데 정말 남한과 북한의 군인들이 옷 입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피부색까지 이것이 다 뭡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과 남한의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누가 누구를 남과 북이니 북과 남이니 누가 더 좋고 나쁘고 이런 말을 운운하지 않는 그날이 언제면 올까요? 우리가 하나 되는 그날까지 남과 북의 새로운 소식으로 소통하는 비단금 TV였습니다. 항상 새로운 소식으로 다가가는 비단금 TV를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